그럼 가시리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가시리는 가에 나와 있는데요. 1년부터 볼게요. 1년. 가시리 밑줄 쳐보시면 세 글자. 세 글자. 가시리 있고라고 했을 때 얘들아 가시리 세 글자, 있고 두 글자. 그럼 결국 가시리 있고라고 하는 건 3, 3, 2조의 음수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난이라는 글자 가로쳐 보시면 나난이라는 글자는 여음구가 될 거고요. 여음구. 버리고 세 글자, 가시리 세 글자, 있고 두 글자, 3, 3, 2조의 음수율 계속 똑같이 적용되고 있네요. 되셨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이거야 얘들아.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사할 때도 봤던 건데 가시리 있고를 A라고 두면 형태가 다른 버리고는 자연스럽게 B가 될 거예요. 근데 앞에 나오는 이 가시리라고 하는 건 가시리 있고의 축약형이거든요. 줄임말. 그래서 얘도 A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AA, BA 구조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또는 민요적인 문열 형성 방법이 또 하나가 나온다. 됐죠? 그 다음 다시 한번 내용상의 특징을 볼게요.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이별 상황을 계속 거듭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별 상황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정말 너나 버리고 갈 거야? 안 가면 안 돼? 가지 마. 이런 내용이 되겠죠. 위 증질과 대평동대 네모 쳐보시면 위 증질과 대평동대라고 하는 거 후렴구가 되겠죠? 후렴구. 날러는 날이라는 글자 동그라미 쳐보시면 날이라고 하는 건 시적 화자가 될 거고요. 시적 화자. 그럼 갈게요. 나보고는 어디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 하고 밑줄 버리고 가시리고 나는 버리고 가십니까? 원망이 되겠죠. 원망. 이어서 볼게요. 잡사와 주어리 만화는 붙잡아 두고 싶지만 떠나는 너를 잡고 싶은데 밑줄 선하면 아니 올세라. 현하면 아니 올세라라고 하는 건 서운하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이 부분이 화자가 임을 보내는 이유가 되겠죠. 떠나보내는 이유. 결국 화자는 자기는 보내기 싫지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순종적이고 체념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순종, 소극, 체념. 위 준질과 대평성대. 이어서 보겠습니다. 셔론님 보내옵나니. 여기서 얘들아 셔론님이라고 하는 거 네모 쳐보면 이 셔론님이라고 하는 걸 뭐 장충도 이때 서술형 문제로 나왔을 겁니다. 고2 때. 여기서 셔론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요 서럽다예요. 서럽다. 그래서 의미상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즉 님이라고 하는 글자의 주체를 화자로 보느냐 님이라고 하는 글자의 주체를 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임이라고 하는 글자의 주체를 화자라고 본다면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만약에 주체를 임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는요.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 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으로 해석하는 거랑 2번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의미상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1번이나 2번이나 둘 다 우리나라 국어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 결제 있어요? 없대요. 갈게요. 그럼 저는 1번으로 해석할게요. 나를 서럽게 만드는 님 보내드리니까 밑줄 가시는 듯 도쇼 오쇼쇼.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부분으로 화자의 소망을 직접적, 직설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가자마자 오세요. 저 기다릴게요. 꼭 오셔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되겠죠. 그 다음 갈게요. 정석가 두 번째 작품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삭삭기라고 시작하는데요. 여기는요. 삭삭기는 2연이야. 2연. 1년이 생략된 케이스가 되는데요. 1년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송축의 내용이 나와요. 송축. 그러니까 나라의 평화나 임금님에 대해서 기원해주는 내용. 그럼 송축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내용이 추가가 되고 삭제가 되는 계장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빠진 것 같아요. 1년은. 그래서 삭삭기가 2연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거의 1년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2연입니다. 1년은 내용이 추가가 되고 삭제가 된 거라서 뺀 것 같아요. 나라에서. 알고 계세요? 갈게요. 정석가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1번과 2번을 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이걸로 한 4개연 정도를 해석할 거예요. 저 공식으로. 저 공식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첫 번째 1번은 어떠한 조건을 주는 상황을 설정할 거예요. 어떠한 상황을 설정할 거예요. 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할 겁니다. 얘를 역설적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역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불가능한 상황이 성립된다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결국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해서 세 번째 걸 최종적으로 반어적 표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이러한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강한 의지가 드러날 겁니다. 화자의 강한 의지. 저 공식을 적용해 가면서 살펴볼 거니까 중요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저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갈게요. 삭삭기라고 하는 뜻은요. 바삭바삭한이라는 뜻이야. 바삭바삭한. 바삭바삭한 감자칩 뭐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죠? 삭삭기라고 하는 바삭바삭한. 갈게요. 바삭바삭한 세모의 벼랑이. 세모의 벼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가는 모래로 만든 벼랑이라는 뜻입니다. 굵다, 가늘다 그거야. 됐어요?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로 만든 벼랑에 낭항이라고 하는 글자는 여음구가 되겠죠. 그죠? 여음구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럼 얘들아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가 있는 벼랑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식물이 자라나기가 적합한 환경이냐 부족한 환경이야? 부족한 환경이 되겠죠. 이어서 볼게요.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로 만든 벼랑에 구운 밤 가로쳐 볼까요? 구운 밤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불에 넣고 구운 밤이죠. 군밤. 겨울에 파는 거 그죠? 군밤 잣대를 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군밤을 땅바닥에 심는다라고 해서 그 군밤이 싹이 터요? 안 트겠죠. 그죠? 군밤. 그럼 이게 바로 1번 조건적 상황. 조건적 상황. 그럼 이제 불가능한 상황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음 행에 나올 거예요. 할게요. 그 밤이 우미 돋아 쌍나것이야. 그 밤이 우미 돋아 쌍나것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밤이 우미 돋고 싹이 나야지만 그 밤이 우미 돋고 싹이 나야지만이라는 뜻이거든요. 얘가 바로 2번이야. 불가능한 상황. 아니 군밤에도 싹이 어떻게 나겠냐고. 안 난다며. 불가능한 거잖아요. 역설적 상황. 됐어? 그렇게 한다면 내 몸 유덕하신 임을 여의야와 제이다. 덕이 있으신 임과 헤어지겠습니다. 그럼 불가능한 상황을 주고 이렇게 되면 너랑 헤어질게. 그럼 헤어지겠다. 헤어지기 싫다야? 헤어지기 싫다라는 반어적 표현이 될 거고 헤어지기 싫다라는 화자의 강한 의지가 되겠죠. 이 구조가 계속 나올 거예요. 됐어요? 똑같이 또 갈게요. 마지막 오케이 이거 해야겠다. 지금 유덕하신님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후렴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근데 제가 지웠지만 여기 나와 있는 후렴구는요. 일반적인 고려 가요의 후렴구와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고려 가요의 후렴구라고 하는 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과 연관성이 없다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연관성이 있어요. 여기서는.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부분. 그래서 가실이랑 묶은 것 같아요. 가실이는 후렴구가 아무런 역할을 안 하지만 연관성이 없지만 정석가는 후렴구가 내용상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차를 물어보려고 묶은 것 같아요. 느낌상. 됐죠? 그래서 볼게요. 옥으로, 옥이라고 하는 건 옥구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옥반지 할 때 그 옥입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라고 하는 건 옥으로 연꽃을 그 칼로 이게 새기는 것처럼 무늬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럼 얘는 결국 옥으로 연꽃의 무늬를 새겼으니까 결과적으로 옥이네요. 그죠? 또 볼게요.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바위 위에 적주하용이다까지가 조건적 상황. 1번 조건적 상황. 그 접주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걔가 뭐냐면 오산은 알걸? 기억나냐? 접각이? 언제 기억나? 김이 기억나? 접각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 안 나? 나? 안 나? 할게요. 그 접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태건이가 장미꽃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장미꽃을 제가 빼다가 경환이네 집에다가 이렇게 심고 싶어. 이해가 갔어요? 그럼 내가 이 태건이 장미라고 하는 거 뽑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잠깐 이동한 다음에 경환이 땅에다가 심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걸 접붙인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해 갔어요? 그런데 아까 봤던 건 옥으로 만든 연꽃이잖아요. 맞아요? 옥으로 만든 연꽃이 땅에 심는다라고 해서 꽃이 펴요? 안 피겠죠? 갈게요. 그 꽃이 여기부터가 이거야. 불가능한 상황 제시. 역설적. 그 꽃이 세묶음이 핀다면 여기까지가 되겠죠? 마지막 네모 너랑 헤어질게. 단어적 표현. 됐어요? 똑같이 또 갈 거야. 한 번 더 간다. 무쇠로. 무쇠가 뭔지 아시죠? 무쇠 망치할 때 그런 무쇠. 천릭을 말아. 천릭은 뭐냐면 천릭은 적어드릴게요. 발음이 안 될 것 같아서. 무관의 제복이거든요. 이 무관은요 군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칼 들고 싸우는 사람들. 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의 제복을 말하라고 하는 두 글자는요 재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들다 이런 뜻이죠. 옷을 만들다, 재단하다. 무쇠로 무관의 제복을 재단해서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해봐. 무쇠로 만들었고요. 철사로 주름까지 새겼습니다. 그죠? 엄청 튼튼하겠네요. 1번 조건적 상황. 조건적 상황. 갈게요. 그 옷이 다 헐어지면 불가능한 상황. 얘들아 무쇠로 만들었고 철사로 주름 박았는데 헐까요? 헐지 않겠죠? 네모 너랑 헤어질게. 단어적 표현.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구슬이 바위에 디신들 끈이 뜬 뭐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즈문에를이라고 나올 거고 신 뭐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 사이에 뭐라고 적냐면 석연별곡 이연과 동일. 석연별곡 이연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1번 당시 유행하던 구절이어서 그대로 쓴 것 같아 라는 견해도 있고요. 평민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 되던 과정에서 오류, 잘못이 발생해서 동일한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 똑같은지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돼요. 됐어요? 그럼 가겠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디신들이라고 하는 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면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구슬 입장에서 바위라고 하는 건 잘하면 깨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럼 바위는
장애물 역할을 할 거야. 그럼 결국 바위는 장애물이다, A는 B다 라고 해석이 될 테니까 얘는 비유적 표현 중에서도 은유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됐어요, 여기까지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슬은 사랑이에요, 사랑. 얘도 마찬가지 비유적 표현 중 은유법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됐어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끈! 얘는 믿음이요. 얘도 비유적 표현 중 은유법이 되겠죠?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그칠일까 밑줄 쳐보실까요? 그칠일까 밑줄 쳐보시면 끊어진다요? 끊어지지 않는다요? 끊어지지 않는다가 되겠네요. 그죠? 서리적 표현, 서리법. 서리적 표현, 서리법. 그럼 얘들아, 지금 보고 있는 이 세 줄은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세 줄은요. 비유적인 표현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얘를 간접적 표현이라고도 설명할 거고요. 간접적 표현이라고 설명도 할 거고요. 근데 아래는요, 얘랑 좀 다른데 미리 정답 말씀드리면 얘는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 행에 직접적인 표현과 간접적인 표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나눈 거예요. 의미로 구분하시라고. 됐어요? 그럼 갈게요. 즈문회를 외우고 온 여신들. 그러면 여기서 즈문회를 외우고 온 여신들이라고 하는 건 헤어진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외롭게 지낸다고 하더라도 오랜 세월을 외롭게 지낸다고 하더라도 신이 뜬 이 신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한자의 의미가 믿음이야. 그래서 A는 B다 은유법이 아니라 원래 신은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또 서리적 표현 나오죠? 끊어지지 않을 거야. 대놓고 말하는 직접적인 표현이라고요. 직설적인 표현. 이 두 가지 좀 다른 의미죠. 돌려가기랑 대놓고 말하기랑. 그래 구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들아, 아까 주제를 말 안 했는데 가시리 주제가 있을 거고 정석가의 주제가 있겠죠. 그럼 가시리의 주제는 결국 이별의 정한, 이별의 슬픔이 될 거고 정석가의 주제는 나는 너랑 이별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할게가 되겠죠. 이별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겠다.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작품 농천요와 꿈으로 차사를 삼아. 꿈으로 차사를 삼아는 영상 주소 제가 오늘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바로 보세요. 아시겠어요? 오늘은 갈래 설명하고 그 몽천요까지만 할 거예요. 그럼 수업 끝날 거예요. 딱 5분 정도 남을 거예요. 이 두 가지도 공통적으로 갈래가 뭐냐면 얘들아 시조야. 시조. 문학의 흐름대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시조. 이렇게 1번. 시조는 고려 말에 발생하여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 날까지 창작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용시를 시조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시조가 고려에도 있었고 조선시대도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있잖아요. 자주 봤던 멘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시조라고 하는 갈래는 생명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었으니까. 고려 가면은 고려시대로 끝나요. 향가는 신라시대에 끝난다고요. 근데 시조는요. 고려말, 조선, 오늘날 계속 이어진다고. 생명력이 굉장히 뛰어난 갈래가 되겠죠.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향유층과 창작층이 다양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많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세월이 기니까 당연한 이야기. 이러한 시조는 알고 계신 것처럼 3장 6구 45자 내외
사음보 3사또는 4사조의 음수율. 여기는 제가 가사할 때도 말씀드렸죠. 가사와 동일하다고. 그래서 음보랑 음수율은 나오는 부분마다 알고 계시면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볼 거야. 어렵지 않아요. 종장의 첫 어절은 반드시 세 글자로 고정된다. 알고 계신 부분이죠. 알고 계신 부분이죠. 4번 뭐 볼 거냐면 고려시대 때 시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고 조선 전기시대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고 조선 후기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를 볼 건데 종이 잘 안 보이니? 괜찮아? 태관이가 머리 잘랐네? 나태건 머리 잘랐네? 네. 상황도 있네? 네. 뭐 연애 안 해요 요즘에? 아니. 태관이랑 연애하시는 분 제보 좀 해주세요. 애들이 보다가 제보하면 어떡하지? 가겠습니다. 고려시대 때는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냐면요 늙음에 대한 한탄이라고 말하는 탄, 로, 타 늙음에 대한 한탄 또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모든 사람이 조선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죠? 나는 고려에 있을 거야. 나는 고려 왕조가 좋아. 나의 지조와 절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작품들이 사용됩니다. 걔가 뭐냐면요 절, 의, 가. 절이가 조선 전기로 넘어오면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유교적인 이념 뭐 자연친화 풍류 뭐 임금님에 대한 감사 군은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기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남녀 간의 애정에 대해 노래하기 시작하죠. 황진이, 개랑, 홍랑 이런 사람들. 준영이 왜? 네? 아니. 변태같이. 아니. 조선 후기로 가면요. 잘 보세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사이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두 가지가 뭐 있어 얘들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있죠. 잘 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어. 나라 개판이죠. 근데 양반들 또는 관리들은 뭐예요? 자기 창고 비었으니까 자기 창고 채우겠죠. 평민들은요. 삶이 굉장히 고달플 거야. 그리고 그지 같은 현실을 풍자하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나라를 걱정할 거야. 이게 고려 시조라고 하는 관례를 시대별로 쪼갰을 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고요. 마지막 시조의 유형은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 어시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부분인데 어시조는요 학교에서 하면 할 겁니다. 제가 그냥 시조 종을 다 갖고 온 것 뿐이에요. 근데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알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돼서 안 할 건데 모르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세요. 욕 한 바가지 듣고 알고 가시면 되니까요. 고3인데 아직까지 시조의 종류를 모르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객관적으로. 오케이 가십니다. 몽천용 좀 많이 내자. 내가 더 힘들어. 수능 특강은 반별로 진도를 다르게 나갈 수 없어요. 내가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지금 어메이징하게 하고 있어. 좀 봐주세요. 할게요. 몽천유는요. 몽 꿈에서 천 하늘을 오르는 요 노래. 결국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데요. 꿈에서 하늘을 올라가고 있대요. 그럼 저 같은 복권 사겠죠. 그 정도면 좋은 꿈 아니야? 생각해봐. 형과 꿈을 꿨는데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하늘 가는데 막 옥황상제도 뭐야? 신선들도 봤어. 다음날 로또 사 안 사? 아니 할 수 있다면 못 사는 거야. 당연히 사겠죠. 좋은데? 뭐지 살 거야.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 작품 자체가 완전히 밝은 내용은 아니야 얘들아. 그냥 몽천요라고 하는 세 글자만 가지고 설명을 도와드린 거지 밝은 내용은 아니니까요. 같이 보면서 볼게요. 현대어플이가 없어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현대어플이 필요하면 적으세요. 아시겠어요? 가겠습니다. 상해런가 꿈이런가 일상이던가 꿈이던가 약간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일상이던가 꿈이던가 이런 뜻입니다. 일상이던가 꿈이던가 백옥경에 올라간 이 백옥경 네모 쳐볼까 얘들아? 우리 백옥경 어디서 봤어? 많이 나왔는데 3인국 송민국에서 나왔죠. 광안전 백옥경. 백옥경은 여기서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거야. 1번은 뭐냐면 옥황 상제가 사는 궁궐. 그럼 여기는 천상계가 될 거고 도교적 세계가 되겠죠. 신선 나오면 항상 도교 나오잖아요. 도교라고 하는 건 천상계와 관련된 키워드고요. 신선과 관련된 키워드야. 두 번째, 화자를 신화라고 본다면 이 백옥경이라고 하는 공간은 임금이 있는 한양이 되겠죠. 이걸로 아래 1번, 2번 계속 적용하면서 해석할 거야. 잘 따라와. 일상이던가 꿈이던가 옥황상제가 산다는 궁궐 또는 임금이 있다는 한양에 올라가니까 옥황은 반기시나 옥황 네모치세요. 화자를 옥황이란 사람은 반기고 있대요. 그럼 얘를 1번으로 적용하면 당연히 그냥 옥황상제죠. 고민할 게 뭐 있어. 그럼 2번으로 적용한다면 당연히 임금이죠. 고민할 게 뭐 있어. 됐어? 옥황은 나를 반기는데 끊어. 어떤 사람은 화자를 반기지만 군선세무 1번으로 해석하면 이 군선은 여러 신선이에요. 천상계에 사는 여러 신선. 2번으로 해석하면요 여러 신화가 될 텐데 여기선 서인이에요. 서인.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작가를 서인 세력들이 엄청 싫어했대요. 됐어요? 그리고 좀 역사적으로 사회문화적 배경까지 반응문적 관점까지 적용해서 서인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보기를 줄까봐 서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러 신선 또는 조정의 여러 신하들은 꺼린다. 나를 꺼린다. 두어라. 가로쳐볼까요? 저는 영탄적 어조. 두어라는요 고전작품에서 영탄적 어조가 사용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냅둬 그만둬 이런 뜻이에요. 오호연월이 오호연월 밑줄 쳐보시면 오호연월은요 사전적인 의미는 호숫가에서 놀다. 단순하게 호숫가에서 놀다. 됐어요? 여기서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 풍경.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사전적인 의미로 그냥 해석할게요. 호숫가에서 노는 것이 내라고 하는 글자는 시적 화자 자기 자신이죠. 나의 분이라고 하는 분수 옳았다 알맞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지. 임금은 나를 좋아하지만 신하들이 자꾸 나를 배척하니까 아까 냅둬 나 자연에서 그 노는 게 나의 분수에 알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됐죠? 그 다음 숫자에 꿈을 꾸어서 12 누각에 들어가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 누각에 들어가니까 옥황은 우수시되 옥황이 누군지 알죠? 위에서 봤으니까요. 군선은 꾸짖는데요. 군선 누군지 알죠? 위에서 봤으니까요. 어즈버 가로치셔야죠. 고전작품에서 어즈버 나오면 어떻게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라고 해석된다라고 했고요. 영탄적 어조라고 그랬죠. 영탄법 공식처럼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가사에 쓰이는 것들 적용할 수 있다고요. 밑줄 백만억 창생. 백만억 창생은 수많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백만억 창생은 수많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 수많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 수많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밑줄 어느 결에 물으리. 어느 사이에 어느 결에 물어볼 수 있겠는가? 물어볼 수 있다야 없다야 얘들아. 없다라고 하는 서리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왜 물어볼 수가 없냐면 물어보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군선들이 자기를 꼬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여서 못 물어본다고. 됐어요? 허리적 표현 바로 여시면 이 부분은요, 수많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나라에 대한 걱정이죠. 맞아요? 나라에 대한 걱정 두 글자로 뭐라고 할 거야 얘들아? 우국이라고 하죠. 우국. 마지막 가겠습니다. 하늘, 하늘 동그라미. 여기서의 하늘은 나라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나라. 이저신제, 얘들아, 이저신제 아래 별표시 나와 있으니까 아래 뜻 보세요. 이지러진 때라고 나오죠. 맞아요? 거기에다 적어놔. 위기가 처했을 때, 위기가 처했을 때, 또는 무너졌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지러지다라고 하는 건 위기에 처하다 또는 무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나와 있는 뜻도 어려워가지고 쉬운 말로 바꾼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무슨 술로, 여기서 말하는 술이라고 하는 건 기술, 재주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무슨 기술과 무슨 재주로 기워낸 것 같은 말, 보완하였는가. 보완하였는가.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가 생기면 어떠한 기술과 재주로 보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성공해야 되니까요. 배곡루 마찬가지 궁궐이 되겠죠. 배곡경하고 똑같아요. 배곡루는 배곡경하고 해석 똑같이 하시면 돼요. 중수할제 1번. 중수할제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1번 손질하여 고치다. 손질하여 고치다. 손질하여 고치다. 2번 기강을 바로 세우다. 기강을 바로 세우다. 기강을 바로 세우다가 뭐냐면 남고에서 자주 하는 거예요. 후배들이 들어왔는데 막 깝죽거리고 다니면 너네 안 되겠다고 세워놓고 막 군기 잡죠. 기강을 세우는 행동이에요. 됐어요? 중수할 때 어떤 밭이 아래 뜻 보세요. 어떤 공인 또는 목수라고 나와 있잖아 얘들아. 그죠? 걔를 앞에 중수할제를 기강을 바로 세울 때라고 해석했을 때는요, 어떤 밭이라고 하는 게 뭐로 해석돼야 되냐면요, 충신. 그러니까 목수 또는 충신이 되는 거예요. 손질하여 고친다, 목수. 기강을 바로 세운다, 충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어떤 충신이 이루어내었는가? 아직 이루어낸 사람이 없겠네요. 그죠? 또는 이루어내지 못했는지가 궁금하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라고요. 그랬더니 잘 봐. 옥함께 살아보자라고 나오죠? 옥함께라고 하는 글자와 살아보자라고 하는 글자 사이에 이렇게 적어봐. 나라를 구할 인재를 이라고 적어볼까요? 현대어플이 할 때 저렇게 집어넣으면 조금 더 편해요. 옥함께 나라를 구할 인재에 대해서 살아보자 여쭈어보고자 했는데 물어보고 싶은 거죠. 밑줄 다 못하야 원하다. 다 말을 못하고 돌아왔답니다. 물어보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네요. 그죠? 여기서 할 수 있는 화자의 정석 안타까움이 되겠죠. 안타까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몽천유라고 하는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는 임금에 대한 사랑과 나라에 대한 걱정, 우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금과 우국.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몽천유였습니다. 됐죠? 비미나 눌러줘.